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키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되돌림 롱을 유지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에 대한 거는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은 매매 전략이었고요. 다만 이 상승 이후에 이 되돌림이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앞으로의 매매 전략은 어떨지, 이게 진짜 상승을 만들지 아니면 이게 단순히 그냥 되돌림이었고 추가적인 하방으로 내려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롱 위주의 매매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돌림 롱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서 지금 변한 건 없어요. 다만 요걸 다시 깨게 되면 변하게 될 거예요. 왜냐? 여길 깨게 되면 이전 상승 그리고 되돌림 이후에 상승분으로 봤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내려온다는 소리거든요. 얘가 되돌림이고 Y 하락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Y 하락을 뭐 이전에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매물대를 지키면 좋겠지만 한 이쯤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여기 깰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여기 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파동에 대한 아무리 되돌림이 깊다고 한들 상승 파동보다는 되돌림의 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최소한 손절 라인이 짧게 해서 지금 당장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승 추세를 좀 지켜주면 좋아요. 여기 저점부터 여기까지, 즉 이 파동이 이렇게 해서 상승을 올라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지켰죠. 그러니 다시 깨게 되면 이 상승 추세가 얘가 되돌림이 된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되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갈지언정 Y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저점을 깨거나 Y 만든 이후에 다시 상승하거나, 그럼 롱을 진입하신 분들, 특히 저 같은 경우 그럼 손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승 추세를 최대한 지켜주는 게 맞고, 만약에 깨게 되면 하락분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변곡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명확한 게 이 저점을 깨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상승 추세를 깨면 안 되는구나, 그럼 요만큼 또 세이브를 할 수 있죠. 내려오고 롱 타더라도 여기까지 손절할 필요도 없고 이 추세에 손절을 할 수 있는 되돌림 롱을 바라볼 수 있다. 문제는 이 되돌림을 줬을 경우에 롱을 진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여기에 대한 롱 맞는지 카운팅을 5분 봉을 한번 해보고 상승 가능성인지 되돌림이 좀 줄 곳인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분이 뭐 당연히 얘가 뭐 1, 2, 3, 4, 5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걸 뭐 리딩 다이아고날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추세가 전혀 맞지 않고요. 다만 상승에 대한 거를 그냥 간단히 보면 하나의 파동이 있었고 되돌림 파동이 빠르게 주고 다시 일자 무빙으로 다시 올라오는 파동이 하나 있어요. 그럼 3개 파동은 나왔다. 그럼 우리는 최소한 카운팅 할 때 이 하나의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고, 그리고 이 앞의 파동에 대한 상승분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이 상승분도 예를 들어 얘가 A 파동이면 되돌림을 줬으니 0.5 되돌림 지켜주고 다시 상승한 파동이니까 되돌림을 줬으니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얘가 5파동 카운팅이 된다 그러면 A, B, C고, 만약에 얘가 5파동 카운팅 안 된다 그러면은 WX, Y로 카운팅을 해야겠죠. 3파동이니까 535 또는 335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ABC는, 그 외에는 다 WXY예요. 333은. 또는 5파동이 되기 위해선 얘가 뭐 전체가 뭐 리딩 달고나를 되는 거 아닌 이상은 5파동이 될 순 없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앞에 파동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죠. 그럼 얘가 앞에가 5파동이 아니니까 다음에도 5파동이 나올지언정 이건 ABC구나. 그러면은 ABC 상승이니까 이전 파동 또한 5파동으로 볼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나 이걸로 통해서 또 뒤에가 또 검증이 되죠. 그렇게 해서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파동이 어떤지, 그 전 파동이 어떤지에 대한 걸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보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돌림 값이 다르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연장 파동이 된다면 요거에 대한 되돌림을 주겠지만,
ABC로 여기서 파동이 끝났다면 전체 되돌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돌림 롱을 타더라도 피보나치 값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한 것 같다. 즉 되돌림을 주면 우리가 의미 있는 곳은 382와 0.5, 618 이런 곳들이 가장 의미 있는 되돌림 롱 구간이고, 그리고 손절 라인이 가장 가까운 건 이런 라인이다. 요 라인에 손절하고 618, 0.5, 382 구간에서 롱을 진입해 보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깨지게 되면 그냥 손절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 이 저점을 깰 수 있습니다. 107K를 다시 깨면서 바로 106K까지 돌파하면서 내려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손절 라인을 잡을 수 있고, 여기서 되돌림을 준다면 이런 라인에서 진입을 하고 손절 라인을 잡으면 최소한의 손절을 잡을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롱타기보단 되돌림을 주고 상승하는 게 손익비적으로도 좋고 카운팅적으로도 조금 더 이상적인 카운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의 변수가 있죠. 되돌림을 안 주면, 이 되돌림 안 주면 롱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지금 오파동 카운팅이 많이 된다면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만약 여기서 갑자기 상승한다 라고 하면 연장 파동이에요. 그 연장 파동이 뭐냐면 5파동 나왔죠. 되돌림 3파, 4파, 5파 1, 2, 3, 4, 5 얘가 3파동 A, B, C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가 5파동이라는 가정하에 이게 연장 파동이었을 때의 형태입니다. 그럼 이 점 고점을 바로 넘긴다는 소리예요. 이러한 변곡적인 부분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선 지금 매매 되돌림의 롱이 가장 좋은데 이 자리에 안 준다 그러면 이전 고점을 넘기는지 보고 역지정 롱을 진입하거나 그리고 들어오면 손절하는 매매 전략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이 자리에 없으면 이렇게라도 매매를 해야 되고, 여기 고점 돌파하는 것까지 너무 멀다 라고 했을 때, 또는 기간적으로 좀 더 걸릴 것 같다 라고 하면 하락 추세에 손절 걸면 됩니다. 이 추세를 상방 돌파하고 고점까지도 아니죠. 여기 돌파하면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아니더라도 먼저 진입하느냐 조금 더 있다 진입하느냐, 들어오면 손절, 여기 진입한 이후에 꺾여서 다시 들어오면 손절,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매매 전략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지롱에 대한 매매 전략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되돌림을 주고 이곳을 돌파한다면 홀딩할 필요가 있겠죠. 이전 고점을 높일 거고 이전 고점도 높이면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롱을 진입하고 만약 여기도 진입을 못했다, 이거 불안해, 빠질 것 같아, 진입 못했어, 그럼 반등해서 다시 뚫을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완벽한 매매 전략입니다. 뭐 요만큼 내가 못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손익비 싸움이 가장 중요해요. 내 손절에 대비해서 먹는 양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평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손절하더라도 누구는 시드 반 날라가는데 누구는 20%밖에 안 날라가는, 그러니까 시드를 그만큼 세이브해서 지킬 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 번 손절 나더라도 그 중에 한 번만 맞으면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확인하셔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내려와서 손절 되더라도 우리는 적절한 손절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 자리 또 노려서 수익화 시키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형성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되돌림 롱에 대한 건 됐어요. 또는 추세를 돌파했을 때에 대한 롱도 완벽히 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숏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거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자리 말고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반대로는 숏에 대한 손절이 요만큼인 거예요. 또는 고점 요만큼 추세거나 요만큼 전고점까지가 숏의 손절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떨어진다고 보면 손절이 매우 타이트한 곳이에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숏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이쯤 되죠. 이때 손절 나갈 뻔했어요. 만약에 얘가 깨져서 내려가면 이거 계속 들고 가는 거고, 이때 돌파했든 이렇게 해서 돌파했든 저는 본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 손절이 나지 않고 이전 들고 있던 건 추가적으로 익절을 충분히 했고, 다시 내려가게 되면
조금 더 홀딩해서 밑에서 다시 익절을 하고 롱으로 스위칭하는 매매 전략을 세울 계획이고요. 롱도 계속 여기서 진입했었어요. 이때도 진입하고 이 매매를 깐부할 때 체크를 했거든요. 요게 최근 매매를 했던 곳들이에요. 롱 진입하고 불타기하고 부분 익절하고 다시 이때 익절 여기 들고 있던 거 여기서 또 익절하고 롱 불타기 했는데 평단 올라오면서 여기서 본절 나고 다시 올라가는 거 못 먹고 여기서 숏하고 숏하는 거 유지했죠. 유지해서 내려오는 곳에 숏 익절하고 다시 내려오는 곳에 롱 진입해서 이 자리에서 부분 익절하고 내려올 때 본절하고 이때 상승 추세가 있어서 이때 롱이 본절 나갔기 때문에 다시 롱을 진입했습니다. 근데 바로 손절 나갔어요. 그래서 추세 손절이 가깝기 때문에 약손절하고 다시 이때 롱 진입하고 올라왔을 때 부분 익절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불타기를 했어요. 표시를 해본다면 여기서 롱을 다시 진입을 했고 불타기를 한 거 여기서 진입했던 거 여기서 더 진입한 겁니다. 여기서 부분 익절을 이미 했고 내려왔을 때 이거 불규칙 파동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요 부분이 혹시 되지 않을까. 원래는 요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이스펜딩 플랫이나 지금 러닝 플랫이면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전 파동이 여기서 끝났고 이렇게 불규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때 진입을 했는데 약상승 이후에 다시 빠지면서 제 평단이 이쯤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절이 여기서 나갔다. 이 자리에서 본절이 나갔습니다. 들고 있던 롱에 대한 건 이쯤에 다시 나갔어요. 이거는 이 매매 전략도 깐부에서 생각을 했던 내용들이었어서 다만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주면 더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빠지는 거 보고 불규칙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라인들이었고 사실은 공통적인 롱은 맞았으나 다시 빠지면서 이렇게 깊이 빠지면서 롱에 대한 게 본절이 나가서 지금 롱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숏만 유지 중이고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전 롱을 진입해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전략은 제가 롱을 타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맞춰서 똑같이 진입해 볼 생각이다. 그리고 만약에 진입 못하면 추가적인 상승이었을 때 진입할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숏은 지금 요 자리 말고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쯤 왔을 때 차라리 손절이 좀 짧을 때 근데 돌파되고 나서 진입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엘리엇을 통한 이 비트코인을 예측해 봤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 또한 내가 틀리더라도 수익을 어떻게 낼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혹시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답하고 공통된 분들을 각자의 카운팅을 하시던 거랑 비교해 보시면서 만약에 맞지 않는 그대로 하는 거고 그게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갈까라는 걸 한번 고심하시면서 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쌤 돌파 매매 활동에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비트 방향성과 그리고 알트 방향성에 맞춰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바.